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옛날 얘기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고, 첫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나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총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 회고를 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서 사실은 선전을 했죠, 노무현 후보가. 그래가지고 좀 위로 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후보를 만났더니, 노무현 후보가 만나자마자 박지원이하고 DJ는 나쁜 XX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 노 후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노 후보가 내가 충분히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3월 12일 날 박지원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회고인데, 이렇게 그 인용까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이 메모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북 송금 특검법이 있었죠. 그 특검법을 일각에서는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종찬 전 원장은 자기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정은의 서울 답방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년사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신년사에 보면 신년사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예산안 시정연설,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TV로 중계하는데 보니까 30분이 넘게 중계를 하고 A4 용지로 11장입니다. 신년사가. 이거는 예산안 시정연설도 아니고 거기에 온갖 경제니 뭐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통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의 화성에서 어떻게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년사를 쭉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김정은 답방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답방 여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추면 답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9월 말에 국가정보원이 국회에다 보고한 게 있습니다. 11월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방송에서 올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북한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답방? 북한이 답방을 해서 서울에 내려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 대가는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성 물건, 그런 걸 안 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북한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한다고요? 부산에? 제가 보기엔 황당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후에 정부도 마지막 순간까지 11월 말에 했었죠. 11월 달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 전해 2017년 12월 달에는 또 연내답방, 2017년에 이제 만나서 연내답방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사 찾아보세요. 2017년 12월 달에 연내답방을 위한 준비, 언제든 내려오면 우리는 한다. 아마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연내답방 쉽지 않을 것이다. 연내답방뿐만 아니고 답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내려오는데 김정은이 만약 서울에 온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는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대가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그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다. 그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입장? 지금 오늘만 해도 뭐 최근 한 2, 3일 동안에 문정인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미국과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동맹 이런 거 상관없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뭐 제재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온갖 대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답방을 할까요? 물론 어마어마한 그 현금성 물건을 지원을 한다면 전 답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이 5억 달러죠. 5억 달러, 5천억, 5천 몇백억.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현금성 자산을 북한에 준다면 답방할 것이다. 뭐 이미 그런 설들도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고 실제 저희 같은 기자들의 귀에도 확인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황당한 얘기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현금성 자산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지원설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적어도 취재 결과 확인이 돼갑니다.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럴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또 다시 2017년 12월 달에 이어서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이어서 또 김정은 답방 얘기를 꺼내 들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김정은 답방 문제 가지고서 우려먹을 것이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다시 김정은 답방 얘기를 이제 총선 지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면 저는 역풍이 불 것이다. 2000년은 첫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는 부산에서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양치기 소년처럼 김정은 답방 얘기를 꺼내면 이거는 그때보다 역풍이 더 심각하게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답방 여건 얘기를 했는데 그 답방 여건이라는 건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와 상관없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는 파탄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남한에서 그걸 어기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 공조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공조를 어긋나게 가면 그거는 한미 관계가 파탄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공조를 지금 현재처럼 저런 식으로라도 어설프게라도 가져가면 한미 관계는 파탄이 안 나겠지만 남북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그 협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뭐 기억나시죠? 우리 민족끼리 이제 인터넷 선전 매체인데 여기에서 12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곳에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거 기고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 이 당국자라는 게 문 대통령이고 조선 반도에서의 대화 흐름을 자신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면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빨리 벗어나라.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한국이 따로 놀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답방 얘기를 꺼내면서 뭐 여건 운운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철면피 또는 다른 뭐 메아리라는 그 선전 매체에 보면 과대망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라도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김정은 답방을 다시 또 뭐 평화 운운해가면서 우려먹는 것 저는 호남에서 빼놓고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점에 이제 상황 판단에 그 약간의 뭐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 또다시 김정은 답방, 김정은 서울 답방 얘기를 이제 들고 아마 또 약간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선거 임박해서 뭐 김정은 답방 뭐 얘기를 또 해가면서 그 선거 캠페인을 할 텐데 아마 그런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이제는 안 속지 않을까. 이제는 2017년, 2018년에 그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위기에 처하거나 뭐만 해서 국면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김정은 답방 얘기를 끌고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저는 그 일에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호남 지역은 여전히 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현재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문 대통령이 어떤 걸 하더라도 거기에선 역풍이 불지 않을 텐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 아니 북한으로부터 뭐 철면 피해 얘기까지 듣고서도 또 그 얘기야? 라는 그런 그러니까 순풍이 아니고 그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잘 지켜보는데 자 보세요.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라고 있었죠. 그 노딜 이후에 교류협력 창구 다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쌀 지원까지도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면 비발언은 6일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노동장 전원회의 있었죠. 그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를 보면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럼 뭐 노력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국정원이 뒤늦게 확인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도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나 뭐 달리 사실은 북한과 협상하는 거 외에 북한을 가서 뭐 갑자기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의 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화는 하지만 그 대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식의 대화 이거 가지고서 북핵 문제를 풀 것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김정은 답방이냐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뭐라고 할까요? 선전적인 평화 프레임 이런 것을 직시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